네,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이틀 만에 또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모신 게 그젠데 그날 밤이었나 보네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선언까지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다 벌어진 일입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6당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자정 넘은 시각에 본회의를 열고 이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연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일단 반대 당론이 채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5일이죠. 자정 부근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탄핵이 되려면 먼저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고 바로 그 다음 본회의가 있을 때 표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윤 대통령님 그리고 또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사국장이 그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표결이 이르면 내일 자정 넘은 시각에 있을 수 있고 6, 7일 사이에는 있을 거다 이런 예고가 있던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면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은 반대표를 던지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안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좀 심각한 문제였고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 예전처럼 그 탄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국민적인 갈등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 대통령께서 어렵지만 결심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내려오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물론 날 수 있는 이런 선언을 먼저 한다면 탄핵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래도 명예롭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도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그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탄핵은 막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또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이 정도면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치일까요? 그건 그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과제이고요. 예. 그것보다는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나시겠다고 밝히시고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 서로 어떤 장관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대선을 치를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거국 중립 내각에서 국정도 제대로 운영하면서 또 다음 대선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당에서 보면 그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모든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다음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거국 중립 내각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한 뒤에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기를 종료를 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좀 이렇게 다음 차기 대선으로 이양을 할지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든 중임제 개헌이든 이게 나올 수 있다. 방법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명예롭고 질서 있게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벌써 저 탄핵안이 올라가 있고 그걸 이제 그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일 새벽부터 7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어제 대통령이 당 지도부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게 거대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하는 식의 폭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좀 정당하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뭐 임기 단축 이런 얘기,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온다면 예. 탄핵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게 여당 내 이탈표 안 나온다고 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지 그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게 국회에서는 관행이 인사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탈표들이 생겨서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좀 급박하게 돌아갔던 내용이 일단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참모진 그리고 한덕수 총리 제외한 국무위원들 모두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예. 일단 한덕수 총리는 마지막까지 좀 국민을 섬기면서 수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사태 수습이 좀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결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줄기이고요. 나머지 지금 국무위원들은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거의 국회의 관행이기도 정부의 관행이기도 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국정에 잘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기를 돌려서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밤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급하게 의원님도 국회로 이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담을 넘어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수 의원들이 담을 넘으셨나 봐요. 예, 근데 제가 그날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면 예. 혼선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의원들이 모이라고 할 때는 주로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데요. 예. 이게 여러 번 계속 바뀌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온 문자가 보니까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3번째는 다시 또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4번째 문자는 지금 국회 앞이 전부 경찰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당사로 오라. 그렇게 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 번에 따라서 당사로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50명 정도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TV 화면에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본회의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문자를 4번에 걸쳐서 국회 당사 이런 문자를 받으시다가 처음에 이제 국회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당사로 이동을 하셨군요. 예, 그랬습니다. 예. 국회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가는 도중에 계속 그렇게 문자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미 설명해 주신 건 국회는 아마 한동훈 대표 명의의 문제였을 것 같고 당사는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문제였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추수표 명의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오락가락 문자를 보내서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은 18명 정도밖에 없었고 다 당사에 모이셨던 상황이군요. 예, 나머지는 다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TV 화면을 본 순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사당이다. 예.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 혼자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정말 아비규환처럼 되어 있어서 네. 경찰들이 몇 겹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길을 더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사람이 한적한 곳이 나옵니다. 예.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아, 본회의 표결은 끝난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신 상황. 예, 아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직전에 표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일부 의원들이지만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은 되었고 해제가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수습책 같은데 의원님 제가 뭐 앞으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여쭤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